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콘덴서의 접속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콘덴서도 병렬 접속과 직렬 접속이 있습니다. 먼저 병렬 접속을 보시기 전에요.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됐죠?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때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 그대로 썼죠. 병렬일 때는 이렇게 병렬 R1과 R2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나왔죠?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합성장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통째 분의 1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러면은 이 콘덴서에 접속을 하면은 자 저항과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콘덴서를 병렬 접속했을 때는 키르요프 제2법칙에 의해서 C1, C2, C3 모두 자 이곳에 V볼트니까 자 여기도 V볼트가 걸리는 거고요. C2에도 V볼트, C1도 V볼트가 걸리는 거는 여기하고도 동일하죠. 하지만은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했을 때는 직렬같이 그냥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C0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더하기로 합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직렬 접속에서는 저항에서 병렬 접속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합성을 하면요. 이때 C0 값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콘덴서가 두 개면 이렇게 되겠죠. 합분의 곱으로요. 그리고 저항이 직렬일 때는 이 전류가 일정 있잖아요. 하지만은 콘덴서의 직렬 접속일 때는 전하가 동일하게 축적이 돼요. 전하량이 동일하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C1과 C2가 병렬 접속이 되어 있었대요.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라. 병렬일 땐 쉬웠죠?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도 3마이크로페럿, 4마이크로페럿, 5마이크로페럿에 3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다 했죠.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2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1번, 2번 같은 문제 공짜 문제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1 마이크로 페럿, 3 마이크로 페럿, 6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연결한다 했죠. 병렬일 때 쉬웠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6 해서 10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고요. 4번 V는 200V, C1이 10 마이크로 페럿, C2가 5 마이크로 페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대요. 자 볼게요. 콘덴서의 기호는 여러 개 쓴다 했죠. 이렇게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원이 200V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C1, 여기가 C2. 그러면은 키르요프 제2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200V가 걸리는 거고 여기도 200V가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C1에 축적되는 전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전하량 아는 공식이 뭐가 있었죠? Q는 CV라는 공식이 있었죠.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C1에 축적되는 C1이 10 마이크로페럿이었죠. 1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근데 문제에서 마이크로 쿨롱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 변환 안 하셔도 상관없겠죠. 10 곱하기 200만 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200을 하시면은 200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량 C2를 병렬 연결할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설명만 들어보세요. 먼저 이렇게 C1이라는 콘덴서가 있어요. 이 C1만큼의 콘덴서가 있는데 얘는 지금 Q1만큼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Q1으로 대전되어 있죠. Q는 CV에서 V는 C분의 Q. 근데 여기가 1이죠. 그래서 C1, Q1만큼의 이 전위 값이 여기에 이만큼의 전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 병렬로 C2에 콘덴서를 접속을 시켰어요. 병렬로요.
하지만 이 C2는 전하량도 없고 전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콘덴서예요. 그러면은 결국 키르요프 제2법칙에 의해서 여기 전위와 여기 전위가 같아지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전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같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언젠가 바뀌겠죠. V 다시로 볼게요. V 다시는 C2분의 Q2만큼의 전위 값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C1 부분도 V 다시만큼의 전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Q2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 Q1에서 이만큼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V 다시로 서로 전압이 맞춰졌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는 C1분의 Q1인데 이 C2에서 빼갔다는 거죠. 얼마만큼? Q2만큼요. 그래서 빼기 Q2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그대로 C2분의 Q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C1분의 Q1 빼기 Q2는 C2분의 Q2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곱하면 같아져요. C2 곱하기 Q1 빼기 Q2. 자, 얘는 이렇게 대각으로 곱하면은 C1 곱하기 Q2. 얘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Q2로 정리하려고 좀 정리 좀 해보면은 C2 곱하기 Q1 빼기 C2 곱하기 Q2는 C1 곱하기 Q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C2 곱하기 Q1은 C2 곱하기 Q2 플러스 C1 곱하기 Q2가 되겠죠. 그래서 Q2로 묶어주면은 C1 플러스 C2 곱하기 Q2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Q2는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Q1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푸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5번 문제, 자 Q1으로 대전된 용량 내용은 대충 알겠죠. 결국 이 충전되어 있는 놈 옆에 병렬로 콘덴서를 하나 연결하면은 어떻게 C2가 분배를 받는가 전기량이요. 그러면 답이 일단 4번이고요. 위에 C2가 있는 게 정답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답으로 외워버리세요. C2니까 C2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30 마이크로페럿과 4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자, 전하량 Q는 CV죠. 그러면은 이 C는 이 두 개 합성하면 되겠죠. 병렬이니까 얘는 30 더하기 40에서 70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정전 용량 Q는 7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100V죠. 100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 하시면은 답이 이렇게 4번이 나오고요. 7번 문제 4페럿과 6페럿의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은 Q는 CV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C가 합성하면 되죠. 병렬이니까 더하면 돼요. 더하기. 그래서 10 곱하기 10V 해서 답은 4번 100V가 되는 거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C1은 5 마이크로페럿, C2는 10 마이크로페럿에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번엔 직렬이 나왔네요. 콘덴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C1이고 5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는 C2인데 10 마이크로페럿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류 30V를 가했대요. 여기다가 30V를 가했을 때 C1의 양단의 전압은 이때는 어떻게 푸냐면은 자 C1 더하기 C2분의 자 콘덴서 남의 거예요. C2 곱하기 전체 전압 30V 하시면은 5 더하기 10분의 남의 거 10 곱하기 30 이거 계산하시면은 20V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V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식에서 보시면은 자 Q는 CV에서 V는 C분의 Q가 됐죠. V는 C분의 Q 즉 전압과 정전 용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전압과 정전 용량은 서로 반비례이기 때문에요.
정전 용량이 1대2죠. 그러면 전압은 2대1로 걸립니다. 그래서 전압이 2대1로 걸리기 때문에 30V를 2대1로 나눠 가지려면은 여기가 20V고 여기가 10V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V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자 C1이 1마이크로페럿, C2가 2마이크로페럿, C3가 2마이크로페럿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직렬일 때는 이렇게 한다 했죠. 합성 정전 용량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 집어넣으시면은 2분의 1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용량을 CP라고 하고 5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용량을 CS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얘를 1로 잡아버리세요. 1. 그러면은 CP 병렬이죠.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5 페럿이 되겠죠. 그러면은 직렬로 연결 5개. 이렇게 5개를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죠? CS는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분의 1이죠. 얘가 1이죠.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 됩니다. 이제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콘덴서 5개 병렬이니까 모두 더하니까 5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직렬일 때는 저희가 1로 잡았잖아요. 1일 때 같은 놈이 5개다.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병렬로 접속했을 때 그러면 병렬 기준으로 봤을 때 직렬의 몇 배인가? 이곳에 25를 곱해주면은 5가 되죠. 이렇게 5가 돼요. 그래서 25배 관계가 있습니다. 얘가 CS잖아요. 그래서 CS에 25를 곱해야지 5배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그냥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병렬일 때는 10 페럿이 되겠죠? 직렬일 때는요. 자, 용량 저 1로 잡았어요. 1이 있는데 같은 놈이 10개가 있으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 페럿. 몇 배 차이죠? 100배 차이죠. 자, 하지만은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직렬 접속을 이번에 기준으로 잡고 병렬하고 비교했어요. 내가 직렬이 훨씬 적죠? 얼마만큼? 100배만큼 작으니까 100분의 1만큼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틀려요. 이번에는 병렬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병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병렬은 직렬보다 100배가 큰 거죠. 그래서 4번 100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2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자, 하나를 1로 잡으면 얘는 병렬일 땐 2가 되겠죠? 직렬로 접속할 때 몇 배인가? 직렬이면은 2분의 1이에요. 병렬이 기준으로 잡았을 때 4배가 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10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 2개를 병렬로 접속했대요. 그러면은 병렬일 때는 더하면 됐죠? 그래서 10 더하기 10에서 20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고요. 직렬일 때는 10 마이크로 페럿인데 두 개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 마이크로 페럿이 되기 때문에 자, 병렬이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4배로 늘어난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리액턴스 주파수 함수이다. 이거 아직 안 배우셨죠? 어쨌든 얘는 맞습니다.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작아졌죠. 작아진다. 그래서 답은 2번 틀린 것이잖아요. 병렬일 때는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 맞죠?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10 마이크로페럿이다. CX의 정전 용량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모두 합성을 했더니 10 마이크로페럿이었대요. 먼저 이 두 개를 합성하면은 같은 놈이
10 마이크로페럿인데 같은 놈이 두 개니까 5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병렬이니까 이 모양을 바꿔주면은 2 더하기 5 더하기 cx 해서 얘가 1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C는 이 마이크로스 콘덴서가 자 연결되어 있다. A점과 B점 사이의 합성 정전 용량 얼마인가? 그러면 얘도 2, 얘도 2, 얘도 2, 얘도 2죠. 그러면은 이 모양을 먼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마이크로 페럿이 되죠. 그 다음에 이놈 합성해 주면은 2 더하기 2에서 4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자, 직렬이니까 같은 놈이 두 개예요. 그래서 2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죠? EC가 되죠. EC. CC니까.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먼저 맞춰져요. 그러면 EC, EC가 되죠. 그래서 다시 얘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EC인데 EC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냥 C가 되죠. 답은 1번.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아, 이거는 더해주면 되죠. 2 더하기 4. 먼저 이렇게 맞춰주려면은 얘네 두 개를 합성해야 되잖아요. 먼저 여기가 3 마이크로페럿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2 더하기 4 해서 6의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얘가 3이고 얘가 6이니까 자 얘를 이 하나의 모양으로 합성을 하면은 자 C0는 합분의 곱이죠.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이렇게 합분의 곱을 하시면은 얘는 18, 얘는 9 해서 답은 2 마이크로페럿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C1과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이게 머릿속으로나 손으로 그릴 줄 모르면 못 풀겠죠. 먼저 볼게요. C1과 C2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직렬로 C1과 C2를 접속을 했대요. 근데 이 회로에 C3를 병렬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C3로 접속했다는 거죠. 얘를 합성하면 되죠. 이를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부터 합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C3고 얘는 합분의 곱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해서 여기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되겠죠. 최종으로 하면은 C3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답이 없네요. 왜 없냐면은 원래 이게 아니라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C3 요놈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 여기 있죠.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당황하지 마시고 연습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푸니까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정전계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쿨롱의 법칙하고요, 콘덴서의 합성 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쉽고요. 이런 데서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